자, 5주차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모듈 리니어 서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알고리즘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치가 왜 중요한가? 서치가 왜 중요한가? 지금 알고리즘들을 많이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몇 개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다룰 거는 서치, 어떻게 찾느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정렬하느냐. 뭐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물론 파이썬을 쓰면 뭐뭐뭐 점 솔트 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 내부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현되는지를 아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모티베이션입니다. 서치는 우리가 빅데이터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빨리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막 이것저것 찾느라 오래 걸리면 안 좋겠죠. 너무 데이터가 많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싶다. 이걸 효율적으로 찾아야 된다. 리니어 설치라는 알고리즘은 설치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냐면 다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찾고 이게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알고리즘 이름을 붙이기 민망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있습니다. 리니어 설치. 그래서 리스트를 바탕으로 찾아본다고 했을 때 타겟 밸류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first 아이템부터 last 아이템까지 순차적으로 다 하나씩 방문해 본다. 나올 때까지 계속 방문한다. 그게 리니어 설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겟 밸류가 찾아지면 거기서 멈춰서 그 인덱스를 리턴한다. 그래서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겁니다. 실제 파이썬 리스트에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를 넣어주면 이 밸류가 몇 번째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거의 구현 방식이죠. 근데 이제 그 밸류가 리스트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니까 리스트는 1이라는 밸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뭘 리턴하냐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다 찾아봤는데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지금 12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 찾아보는 겁니다. 짠, 타겟 밸류는 4를 찾아라. 그럼 처음에 방문하고 아니네. 여긴 찾았으니까 회색 7. 또 방문하고 아니네. 회색 7. 방문하고 아니네. 회색 7. 방문하고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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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4를 찾는 순간 함수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return, 뭘 리턴하죠? 인덱스, 6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다시 강조할 거는 first occur, 처음 등장하는 밸류의 인덱스만 하면 되고 이 뒤에 4가 또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찾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랬죠. 한번 1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아니고. 네, 계속 다 찾았는데 끝까지 갔는데도 없다. 그럼 for loop이 끝나겠죠.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for loop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됩니다. 자,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걸 설명할 때. 자, 영어로 썼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알고리즘은 사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로직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해서 컴퓨터가 따라갈 수 있도록 번역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써서 번역할 거다.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은 하나지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for loop을 써도 되고 while loop을 써도 되고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implementation 구현이라는 뜻이고 while loop을 써서 구현하면
자, 리니어 서치라는 알고리즘 이름인데, 자, while을 썼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리스트를 당연히 받아야겠고, 그 다음에 어떤 밸류를 찾을지 밸류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제 리턴으로는 뭐가 나오죠? 인덱스가 리턴 들어가야 되니까 int 타입이 나와야겠고, 자, 처음에 0번부터 찾아야 되니까 i는 빵. 그 다음에 언제까지 찾아야 되죠? i가 리스트의 끝까지 다다르면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랭스보단 작아야겠다. 그리고 더 찾으려면 현재 밸류가 타겟 밸류가 아니어야 더 진행하는 거죠. 맞죠? 현재 밸류가 타겟 밸류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한 계속 i를 증가시킨다. 다음 걸 찾고 다음 걸 찾고 다음 걸 찾고. 자, 그럼 while loop이 끝났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죠. 첫 번째 이쪽에 걸렸거나 왼쪽에 걸렸거나 두 번째 이 오른쪽에 걸렸거나. 왼쪽에 걸렸다는 얘기는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i가 length랑 같으면 return -1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찾았으니까 -1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i가 length l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뭔가 중간에 어디서 찾아서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i를 그대로 리턴하면 되겠다. 라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while loop이 중간에 알아서 멈춰줘요. 찾으면. 두 번째 방법은 센티넬이라는 친구인데 동기는 이래요. 이 while loop에서 length l보다 i가 작다라는 걸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한 번 돌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리스트가 예를 들어 100개짜리 리스트가 있으면 계속 0이면 충분히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100보다 작니 100보다 작니 계속 뭔가 막판에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초반부터 계속 작니 이렇게 하는 게 속도만 느리게 만들고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while loop에서 이런 걸 계속 체크 안 하면서도 리스트 끝까지 다다랐는지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구현 방식을 좀 달리 해봤는데 이제 센티넬이라는 친구를 어디다 붙인다? 리스트 맨 끝에다 한번 붙이면 리스트 중간에서 일일이 체크 안 해도 끝에서 뭔가 감시하게 해줄 거다라는 직관입니다. 그래서 구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만 센티넬이라고 바꾸고 자,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 리스트를 좀 조작하겠습니다.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센티넬이란 친구를 하나 붙일 텐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를 리스트의 맨 끝에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치를 할 때 이 서치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를 붙였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가 리스트에 없으면 계속 못 찾다가 막판에 내가 더해놓은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죠? while loop에 length l보다 작다라는 걸 안 체크해도 무조건 끝난다. 왜냐하면 내가 맨 끝에다 얘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while loop의 컨디션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while loop이 끝나면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임시로 더해놓은 거지 리스트가 영구적으로 바뀌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원본 리스트를 조작한 거니까. 그래서 팝으로 빼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 걸 똑같이 해주는 거죠. 만약 못 찾았다면 내가 어펜드 해놓은 이 인덱스에서 멈췄을 거잖아요. 이 인덱스는 오리지널 리스트 L의 랭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센티넬을 건드렸다면 이 부분에 걸려서 -1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찾았다는 얘기니까 i를 리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장점은 좀 더 빠를 수 있다. 컨디션 체크를 덜 해도 되니까 빠를 수도 있다. 근데 단점은 원본 리스트를 조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원본 리스트 잘못 조작했다가 내가 까먹고 예를 들면 팝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의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것이 좋은 행동은 또 아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다음 세 번째 for loop인데요. for loop을 하게 되면은
자, i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돌릴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면 range 함수를 쓰면 되게 돼. 0부터 length l까지 쭉 이제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if은 돌려요. value가 맞냐 계속 하는데, 자, while loop하고 달리 언제 끝날지 뭐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for loop에 이미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range 함수로 length의 l-1까지만 돌아가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또 while loop하고 다른 부분은 while loop은 딱 찾으면 while loop을 탈퇴하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있었는데 for loop에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간에다 리턴을 해버려야 for loop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해주든지 뭐 이런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 바로 이 시점에서 return i 하는 거고, 만약에 for loop이 다 종료가 됐다라는 건 한 번도 이 return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한 번도 이 if문이 참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혀 못 찾았기 때문에 -1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for loop을 쓰게 되면 코드가 되게 심플해지면서 컴플렉스한 컨디션 없이도 딱 안전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장점인데, 몇몇 사람들은 또 스타일상 이렇게 중간에 리턴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컨티뉴 막 이런 거 거는 거 싫어합니다. 코드가 읽기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강점에 따라서 임플리멘테이션 방식은 선택하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뭔가 자꾸 건망증이 심해서 이것저것 까먹는다. 그런데 센티넬 가지고 리스트를 조작한다. 나 같은 사람이 에러 내기 정말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센티넬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 네, 뭐 등등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는 알고리즘은 하나고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옮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코딩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특정 스타일만 자꾸 고집하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렇게 자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성능을 따져볼까요? 타임 컴플렉시티인데, 자, 어떻게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을 거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테스트하냐? 간단한 방법,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파이썬에. 타임이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알고리즘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현재 시간이거든요. perfect counter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해요. 실행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또 end time을 입력해 놓으면 t end t start 하면은 그 중간 시간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초단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초단위로 하면 계속 0.0000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냥 보통 1000을 곱해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올려주면 좀 더 보기 간편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죠. 몇 개에 대해서 1000만 개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만, 자, 이렇게 조금씩 성능이 다릅니다. 이 first, middle, last가 뭐냐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타겟 밸류를 제일 처음에다 위치시켰을 때, 중간에 위치시켰을 때,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first에서 middle에서 last로 갈 때, 자,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된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middle이 last보다 시간이 2분의 1밖에 안 걸리잖아요. 딱 그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선형적으로 시간이 그 처음에 위치했을 때랑 라스트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리니어 설치입니다. 뒤에 있을수록 리니어하게 오래 걸립니다. 타겟 밸류가 뒤에 있을수록. 이게 리니어 설치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요 while sentinel 4 사이의 성능을 보면, 자, while보다 sentinel이 좀 더 빨라요. 한 2배 정도 빠르네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많아지면 이 while loop의 컨디션 하나 없애는 것도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 체크하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자, for loop은 심지어 더 빨라요. 왜냐하면 계속 체크를 잠깐만, for loop이 왜 더 빠르지?
센티넬처럼 중간에 막 팝하고 뭐 어펜드하고 그런 동작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forloop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구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이 제공하는 메소드가 훨씬 더 빠르다. 이건 이제 되게 허무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왜 메소드는 더 빠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알고리즘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이 리니어 설치를 해도 이번에는 파이썬의 메소드는 내부 구현이 뭘로 되어 있냐면 C로 되어 있어요. C.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른 걸로 구현하면 또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내부 구현을 C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 보면 리니어 설치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파이썬 대신 C로 해놨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앱스트랙션이 잘 돼 있고 우린 인덱스를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내부 구현이 C로 돼 있는지 파이썬으로 돼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몰랐었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C로 구현하는 게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보다 빨라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은 되게 악명이 높아요. 쓰기는 편하지만 속도가 느린 걸로 악명이 높은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를 통해서 모든 라인마다 계속 밑에 운영체제랑 소통해야 되거든요. 소통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데 C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서 번역을 해놓은 다음에 그 번역대에서 기계어로 바꾸고 그 바꿔진 거를 가지고 운영체제랑만 소통을 하지 계속 언어 단으로 올라갔다가 운영체제로 갔다가 파이썬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반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수업의 후반부로 가서 C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수업에서 C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무기가 많아야 선택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파이썬밖에 못 다루면 성능 측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과 C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면 그 언어의 장단점을 사용해서 좀 더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맞는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만약에 리스트가 이미 솔팅이 돼 있어요. 막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밸류에서 큰 밸류로 이제 솔팅이 돼 있으면 이 솔팅이 돼 있다는 특성을 사용해서 뭔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솔팅이 돼 있는 거. 일단 서머리를 하고 리니어 설치는 first에서 계속 하나씩 다음 거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time proportional to length. length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재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